일단 단기 급등 상승하는 것도 좀 마무리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장이 반등을 조금 더 해줘야지 한국 이 삼성전자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대표님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얼굴이 좀 밝아 보이세요. 뭔가 강체가 나는 느낌. 아니, 오늘 뭐 그렇다고. 하다 오셨나요? 주식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김 작가 또 이렇게 여기 채널 분들 네. 이렇게 뵙게 되니까는 일부러 이제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에너지가 같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목욕제기 하고 오셨나요? 제가 과거에 네네. 코로나 전에 대면 강의 많이 했죠. 대면. 네네네. 그러면 오프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전국에서 와요. 그러고서 돈 많이 번 손 좀 한번 만져보자고. 맞아요. 저도 강의 같은 거 하면 악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기운. 이렇게 돈 좀 이게 복 좀 나눠 갖자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밝게 이제 보이려고. 되게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는. 대표 올해는 그럼 주식 투자 수익률이 조금 올해는 마이너스죠. 그럼 전 대표님과 지금 악수하지 않다. 악수는 내년에 하도록. 올해는 마이너스예요, 올해. 그래서 저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22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처음으로 마이너스인데 이제 봄에 데미지 입은 게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접기로 했고, 올해는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벌써 11월 하순이 돼가지고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지금. 월드컵 열리는 느낌도 안 나는 안 나죠.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느낌이, 또 이번에 거리 응원도 지금 이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아직 안 살아나죠. 2002년도에는 어렸죠. 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벌써. 군에서 이제 아주 잠깐 응원하는 거. 그럼 나이를 좀 먹었네. 저 이제 올해 41살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로 그냥 아주 대단했는데, 그죠? 난리였죠. 근데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은 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 아주 솔직하게 이제 올해 나도 마이너스라고 이제 고백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제 21년 동안은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크든 작든. 근데 그러면 21년 동안 벌었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한 해라도 쉽지 않죠. 빵꾸가 나거나 뭐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잘 보시고 실력이 있으신 대표님은 올해는 왜? 올해는 그러니까 대형주를 미련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미련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손절은 원래 칼같이 하는데 올해는 그 미련 때문에 그걸 그냥 칼같이 자르지를 못하고 질질 끌다가 그냥 그 자르는 동에 거기서 이제 손실이 확정이, 이게 우리가 매도를 하면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요번에 조금 주식이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확신이 안 쓰다 보니까는 매매를 크게 못 하잖아요. 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벌어봤자 크게 깨진 거를 이게 복구를 못 시키니까 올해는 그냥 여기서 확정을 지어 놓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마이너스는 났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다 매도 쳐놓고. 그러니까 속은 되게 편하죠. 이제. 계좌에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러고서 일단은 단기 매매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크게 까먹고 조금씩 벌려고 하다 보니까. 자, 대결은 주식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미련해서 갑자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연말이기도 하니까 대표님도 이제 저보다 또 더 인생 선배이시니까 우리 미련하면 이제 주식에도 미련이 있지만 인생사에서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굉장히 이 정 때문에 못 끊어내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살면서 이런 사람은 좀 진짜 잘 정리해라. 좀 끊어내자. 혹시 그런 경우 있다면. 아니,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꼭 자기한테 득이 돼서 이렇게 만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늘 내가 조금 이득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오랜만에 보고 이제 친구고 그러면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반갑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늘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부담이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사람. 또 굉장히 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나. 그런 사람은 결국에 이제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쭉 보면.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해서 이제 이용해 먹고서 더 이상 뭐 이용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초기에 이렇게 이제 커트 시키고 자르는 게 낫죠. 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제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이제 도움은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라도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가까운 친구지만은 참 도와주고 싶은 친구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인정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대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낫죠.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래서 아마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이제 종목과 이제 또 그렇죠. 버려야 될 종목도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해볼 건데 일단 현재 한국 증시 이제 점검 좀 부탁드리면서 현재 이제 베어마켓 랠리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잘 아시다시피 2150, 그 다음에 2165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요번에 뭐 2500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2470포인트대가 넘게 왔다가 지금 이제 오늘 30포인트 정도 밀렸다가 마이너스 24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가. 오늘 2419네요. 예, 19인데 일단은 이제 그 올라가게 된 배경도 보면은 그때 외국인들 강력한 매수. 그게 코스피 2150포인트 때 그때 이제 달러가 강달러였거든요. 킹달러라고 그래가지고 1,400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갔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1,400원이 넘은 상태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원화값이 원체 떨어지니까는 거기에서도 벌써 한 3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주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는 줍줍이죠. 완전히. 이거는 뭐 평상시보다 뭐 한 50% 이상 싼 거예요.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 이제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일본이 이렇게 문호를 좀 개방을 하면서 많이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시진핑 이제 3연임을 하면서 차이나 런이 발생했었죠.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불확실성 뭐 이런 거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대체 지역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그래서 한 4조 5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초반에는 이제 많이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 2천 원에서 6만 3천 원까지 10,000원 이상 올라왔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이제 주로 3개사 대형주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원래 55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58만 원, 9만 원에서 요번에 73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정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제 69만 4천 원.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여기서 급등을 했던 거죠. 시장에 맞춰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추천을 했던 건데 55만 원일 때. 55만 원일 때 그러면 왜 추천을 하셨던 걸까요? 이게 이유가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 실적도 좋고 괜찮은데 장기 이렇게 이동평균선 봐가지고선 이 가격대는 괜찮을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우리가 액면가가 2,500원짜리인데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자체는 우리 이제 배터리 3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한 1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각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이 배터리를 이제 조달하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점유율은 떨어졌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금융장세에서 역금융장세로 바뀐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시중에 투자할 돈들이 별로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주식들을 이렇게 보통 매수를 하냐면 실적이 돈을 버는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이슈 주목받는 시장 중심주가 뭐냐면 2차 전지주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한 거는 어디에서 그러냐면 주간동화 그 지면으로도 나오죠. 유튜브로도 하고 그때 제가 55만 원 정도에서 다른 회사들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LG 엔솔이나 LG 그 화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기업이 삼성 SDI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추천한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천지 뜨거운 게 이제 삼성 SDI뿐만 아니라 이제 LG 엔솔 솔루션도 그렇죠. 이것도 뭐 신고가를 쳤을 정도니까는 이게 그 공모하고서 첫날 나온 날이 59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한 주식 중에서 그때 가격을 다시 넘어서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게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이것도 4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제 이름을 딱 치면 나오는 게 LG 엔솔 40만 원이 바닥이라고 딱 나왔어요. 그때 이제 37만 원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36만 이게 그러더니만 이제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여기 요번에 60만 원이 넘었죠. 근데 조금 오버한 게 있어서 어쨌든 조금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는 뭐 너무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고 그게 28,000포인트대에서 지금 33,000포인트대까지 5,000포인트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350, 1,4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11,000포인트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재반 악재는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이션 그거 금리 인상 고점도 이제 찍은 것 같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0.75는 아니고 0.5나 0.25나 지금 이제 12월에 한 번 남았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0.75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물가 좀 떨어진 걸 좀 연준도 하긴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확 떨어진 건 아니고 CPI 지수를 7.7%. 7.9를 예상을 했는데 0.2%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올라놓고 2원 떨어진 거예요. 2원. 그거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시장은 그냥 그때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승률이 아주 폭등하던 거에서 이제 거기서 정체 조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 초반까지 왔다가 너무 또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올라와서 지금 40원? 40원 후반, 뭐 50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해를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버슈팅 했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좀 웬만큼 또 조정. 우리 장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 포지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매수, 코스피 기준으로 순매수 했다가 오늘은 또 그래도 꽤 많이 팔았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꽤 많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그동안에 꽤 많이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거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일단 단기 급등 상승하는 것도 좀 마무리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베어마켓 랠리는 어느 정도 이제 1단계 마무리된 거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2단계에서 지금 현재 강한 섹터랑 약한 섹터는 어디였다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베어마켓 랠리 이제 해서 요번에서 센 데는 뭐 다 아시다시피 2차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셌었던 거고 거기도 조금 과하게 올라왔다 보니까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이제 수그러들고 있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똑같아요. 그냥 기아차 같은 경우 요번에 6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75,000원까지 왔죠. 지금 65,200원이네요. 65,000원인데
여기에서 오늘은 조금 제가 샀어요. 아, 오늘요? 네, 그러니까 왜요? 아니 이제 지난번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난번 저점이라면 지금 64,000원. 64,200원 이때. 네, 그러니까 64,000원까지 오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많이는 말고 조금씩 지금부터 요번에 66,000원, 7,000원에서 매수했다가 7,500원 가던 날 7만 원에 다 팔았거든요. 제가 단기적으로 그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죠. 이제 그 미국 중간 선거도 끝났고 거기에서 뭐 공화당이 압승한 것도 아니고 예상보다는 공화당에서 득표가 시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재논의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기아차나 현대차가 조금 올라왔었는데 이게 별로 없구나 싶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도 국내 그 배터리 3사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게 급등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 중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기아는 이제 차트가 이런데 그럼 현대차는요? 현대차도 뭐 똑같지 뭐. 거의 비슷하지. 둘 중에 기아를 좀 더 좋아하시나 봐요. 전에부터 기아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수익이 잘 난 쪽. 좀 더 나랑 결이 맞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이제 우리가 코스피, 뭐 코스닥 합치면 뭐 지금은 2,000개가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하는 섹터가 있어요. 그쪽에 돈을 많이 버는. 그러면 그쪽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표님이 그렇잖아요, 주로 우리가. 강한 섹터는 어디신데요? 나 옛날에는 바이오 바이오. 쪽에서 그 수익이 꽤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잘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20년 전쯤인가. 그때 뭐 황우석 사태라고 있고. 알죠. 그 줄기세포. 줄기세포. 네네네. 그래가지고서 뭐 그때 바이오자만 들어가면 막 난리 났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뭐 저거 하면 막 올라갔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났었고 전기전자 쪽도 제가 좀 되게 강하거든요. IT 쪽. 이제 IT는 우리나라 그 IT 발전상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돼요. IT 버블이라 그래서 1999년도. 그 다음에도 계속 IT가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동통신, 뭐 휴대폰에서부터 스마트폰 그러면서 또 우리가 로봇 어드바이저, IT 쪽은 되게 많아요. 그 섹터가. 신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메타버스. 요즘에는 조금 조용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도 제가 되게 강해요. 그러고서 또 이제 테마주. 테마주도 또 이제 어떤 테마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테마주도 제가 트레이딩을 잘 하다 보니까 그쪽도 제가 좀 잘하는 편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전자, 그럼 삼성전자 봐야죠. 지금 이제 차트가 뭐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좋아지죠.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정별로 그렇죠. 가는 이제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떨어질 거로 봤어요. 여기가 6만 원 선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전에처럼 이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장이 반등을 조금 더 해줘야지 한국 이 삼성전자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에 이제 반도체를 20% 감산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따르지 않다 보니까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내년은 실적이 조금 둔화될 거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도 세게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수세에 강한 매수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꼭 요 21선이 깨져도 추가로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6만 원 선 또는 6만 원 밑에 여기까지 이게 완전 지금 정별은 아니죠. 이게 그 121선이 이제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121선이 저항선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질 때는 121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그래서 6만 원 선까지는 내릴 수 있는데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 말씀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럴 거는 없고 만약에 이제 그 밑에까지 떨어지면 이제 매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저도
주시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원래 52불, 53불 갔었어요. 그게 올해 고점이 95불대거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작년에 95,000원이었잖아요. 네. 올해 저점이 5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궤를 같이 하면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61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원래는 좀 올라가지고 그러면 한 70불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나중에 보면은 한 7만 원 선은 무난히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하반기 때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그런 노이즈가 없어지면은 7만 원은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옆 친구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차트는 아니죠. 조금 다르죠. 네. 요거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이제 삼성전자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 그렇죠. 거기는 물론 반도체도 있지만은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D램 주로 네. 그러다 보니까는 D램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고 강하게 반등은 못한 거죠. 그래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급반등은 한 건데 그래프상으로는 삼성전자만 못하죠. 그죠? 그래도 여기에서 급반등을 한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다중바닥이잖아요. 지금 네. 그게 82,000원대. 네. 82,000원이 다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더 떨어져서 이 정도 온다 그러면 뭐 무조건 담아둬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거의 올라온 게 없죠. 오늘도 네. 2%가 떨어졌는데 바닥이 82,000원이라 그러면 네. 한 4,000원 올라왔으면 네. 한 5% 올랐나 바닥에서 조금 아쉽죠. 자, 대표님 이제 바닥 얘기해주셔서 그럼 바닥에서 네. 되돌리는 주식 종목들은 좀 어떻게 좀 발굴할 수 있을까? 사실 코스피가 2,100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그거는 네. 그 그래프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게. 카카오요? 예. 자, 여기에서는 절대로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5일선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초반 같은 때 이럴 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는 십자 도지 나오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최소한 요 5일선이 이제 11선, 21선을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5만 원 밑으로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네. 이제 이거 매수 권역이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왜냐면 화재가 났을 때도 떨어졌던 게 저기 저점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요때였었고 네. 여기였었고 그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안 밀리죠. 네. 그럼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근데 그때도 카카오를 사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은 어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네네. 바닥이긴 바닥이지만 장기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따지다 보면 이제 투자할 돈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갈 주식을 사라는 거지. 여기에서 조금 먹었으면 뭐 팔아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아직 그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내려오는 61선에 의해서 슬그머니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가 장이 나쁘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뭐 21선이지만은 의미가 없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사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 장기 성장성을 이렇게 봤을 때 시대가 조금 달라져 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네이버는요? 네이버 똑같이 뭐 똑같아요, 여기서. 자, 여기에서 재차 하락했다가 요렇게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상한가 갔을 때 요 갭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크다란 게 갭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지.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네. 밑에서 사는 분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비쌀 때 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한 건 좋은데 여기까지 가기는 이제 하늘의 별따기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단타로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네.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 파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더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16만 원이면 사도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런데 이걸 치고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장 전체가 막 좋아져서 과거처럼 막 과열식으로 해서 3,000포인트 정도 가죠. 그러면 이제 뭐 최소한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20만 원 넘어서 한 22만 원, 2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체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고 외국인 눈치를 보는 장이잖아요. 외국인 눈치에 의해서 외국인이 샀네. 그러니까 기간은 여력이 그렇게 없는데 괜찮다고 보면 그냥 확 사고 아니면 뭐 찔끔찔끔 사든가 뭐 이렇게 간만 보는 시기죠, 간만. 그럼 투자 동향에서 좀 외국인은 12월에 좀 어떻게 할 걸 보세요? 올해 남은 이제 기간 동안은. 적극적으로는 안 사고 이제 12월 달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버나에 시킬 거가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게 있고 올해 이익을 확정시켜서 지금 이제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확정시키는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12월 달까지는.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원래는 그 정부 여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간 유예를 하자고 그런 게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기존에는 10억이었잖아요. 10억.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비과세 그 한계가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경우는 12월 달에 전통적으로 그 이제 대주 요건에 해당되기 싫은 매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게 약세거든요. 그 만기일까지 배당락되는 날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100억까지 하자고 한도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그게 아직 조율이 안 된 거죠.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라.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만약에 100억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0억 한 종목에 100억씩 갖고 있으면 그건 벌써 그 개인 투자가가 아니죠. 그 슈퍼겜이지. 그러니까 그런 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적게 나온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현행대로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물건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12월 달에 뭐 급등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쭉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다 정리 매물 또는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가지고 잔고를 채워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죠. 쇼 커버링 매물 그 매수세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거는 이제 재반 악재가 다 노출이 돼서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니까 정리 매물들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수익이 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지는 어렵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7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막 뛰어넘어서 2,600까지 가고 그러기는 어렵고 조금 거기에서 조금 좀 맴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슬럼화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1단계 반등한 데에서 박스권으로 아마 12월을 맞이하고 내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어요.